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우리 멘토님 모셨습니다. 네, 헤드헌팅 전문 기업의 대표님이신 최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카우트 최원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오, 맞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경력직 지원자시네요. 한번 볼게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네. 취미는 독서, 네네. 특기는 드로잉. 무조건 드로잉 아니겠죠? 그림 드로잉. 네, 죠 맞습니다. 또 단호하게 그렇게 좀 하늘 장난이었어요. 네. 예. 자, 어학은 토익 스피킹 6등급을 네. 소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네. 졸업은 2011년에 했네요. 학점은 3.3. 높은 거죠? 네, 평균을 약간 못 미치지만. 아, 그래요? 네, 예. 자격증 없어요. 네. 경력은 네. 한샘 통합 마케팅팀에서 4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 직위는 계장입니다. 계장이 뭐예요? 양계장인가요? 그런가 봐요. 아, 예. 계장님이시군요. 그런가 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셨는지 궁금한데요, 멘토님. 통합 마케팅팀에서 이제 네.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예능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이랑 접목한 부서예요. 통합 마케팅팀은 디자인이랑 마케팅이 합쳐져 있는데 네.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이제 A라는 산업 분야에서 B나 C나 다른 산업 분야로 가고 싶은 분이에요. 네. 현재 속한 분야는 이제 가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로 좀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마케팅 중에 디자인 쪽에 집중을 하고 싶거나 혹은 마케팅 쪽에 집중하고 싶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했다. 이건 굉장히 좀 오래 근무한 거라 다름이 네, 없는데요. 맞아요. 이게 이직하게 적정한 좀 그런 경력인가요? 사실 이직하게 적정한 경력은 1년 이상부터 다 적정합니다. 그렇죠. 4년에서 5년, 6년 정도가 가장 이직이 많이. 많아요. 가장 딴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안 좋은 의미 딴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갖고 매너리즘도 또 빠질 때도 됐고 그쵸. 이 회사에 대해서도 예.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고 싶기도 인생으로 하고. 하면 커리어 사춘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커리어 사춘기. 다른 생각 같은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의 경력을 적은 직무 기술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네. 살펴볼게요. 우선 2013년에는요, 한샘 인테리어 생활용품관 지원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로는 생활용품 사업부 전체 매출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한샘 키친앤바스 고객 커뮤니케이션 지원에서 일을 했고요. 주요 성과로는 사업부 매출 30% 성장을 이뤄냈네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전사 CI를 관리하고 있고요. 진공 믹서기, 온라인 콘텐츠 방문자 수 3배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력자들이 직무 기술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무 기술서를 쓸 때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과가 뻔한 얘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성과 중심으로? 위주로 써야 돼요. 예. 어떤 걸 이루었다, 어떤 걸 기획했다, 어떤 걸 해냈다. 그 뻔한 스토리를 쓰는 건 직무 기술서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네. 이력서에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경력 기술에서는 굵직굵직한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자랑한다는 생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 기술서를 잘 쓴 건가요? 그러니까 잘 어필을 했어요. 보면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전사 CI 관리나 네.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했고 뭐 매출을 사업부에서 30% 성장했다. 근데 구체적이지 않은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네. 주도적으로 해서 뭘 퍼포먼스를 이루기에는 짧은 경력이에요. 4년, 그러니까 4년이 안 되는 경력이었잖아요. 이걸 할 때가 네. 4년 3개월이 됐으니까. 그래서 과장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팩트 같아요. 지나치게 과장이 4년 동안 뭐 사업부를 매출을 자기가 주도해서 이루고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쓰신 것 같아서 면접 때 그렇게 큰 태클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력의 그 4년 3개월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의 그 어떻게 자기소개를 썼는지 한번 만나보려 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헤드헌팅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질문 내용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유 형식으로 쓴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같은 항목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헤드헌팅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기업인 고객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후보자 캔디데이트를 이제 드리는데 네. 원하는 양식이 있어요. 기업에서 주는. 아니면 저희 헤드헌팅에서 양식을 쓰던지. 그래서 저희가 메이크업을 해서 드리는데 자기소개서 부분을 경력 중심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 장단점, 생활시설 그런 거 사실은 안 보고 왜 기존 직장에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연봉을 얼마 받았는데 희망 연봉을 얼마를 받기 원하고 주 성과가 이건데 인더스트리나 뭐 이런 부분이 달라도 뭐 제가 헤드헌팅 통해서 추천받은 기업의 업무가 어떻게 가능하다. 그렇게 어떤 기획서나 다짐서 개념으로 써야 돼요. 예, 뭐 성장 과정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유 형식의 경우에는 어떤 소재를 좀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경험이에요. 경험. 경력에 대한 경험. 경험. 예. 그 경력이 관련한 경험. 그리고 자기가 있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네. 거기서 주의할 점이 산업 분야가 게임 회사에 다녔던 분이 화학 회사에 간다. 네. 마케팅 쪽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헤드헌팅 쪽에서 혹은 헤드헌팅뿐만 아니라 채용에서 될 확률이 경영 지원 쪽을 제외하고는 네. 힘들어요. 네. 인더스트리가 아이템 핸들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합격한 케이스를 보면은 네. 간혹 있어요. 네. 1-20%. 네.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그걸 어필을 되게 정통한 사람인 것처럼 잘해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꿰뚫어. 어차피 내가 했던 직무는 산업 분야가 달라도 본질은 같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어필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일도 잘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래픽 디자이너에 지원하는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썼나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대부분 디자이너 쪽은 예체능 중에 예능을 전공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면 그렇게 신입 때는 그렇게 쓸 게 그거밖에 없지만 경력자일 때는 본인이 디자이너로서의 소명의식을 어필해야 돼요. 어차피 포트폴리오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뭐뭐 했고 당연히 나와야 되고 디자이너로서 수익 창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사실은 돈을 벌어야지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1분 1초의 디자인이 장인 정신을 갖고 하는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 유저들한테 와 닿아서 그게 기업의 입금, 돈이 중요하죠. 네. 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필을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네.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지원할 기업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디자이너로서 기여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입부부터 한번 볼게요. 예. 저는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욕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영국 어학연수 시절 디자인 학도로서 매일매일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며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던 중 주변의 시선을 끄는 다양한 패키지와 간판 디자인, 상점의 디스플레이 및 영상 디자인 등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상업적인 디자인 스킬들의 매력을 느끼고 곧바로 산업 디자인에서 시각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꿔 지금까지 타이포그래피, 광고, 웹 편집, 기업 마케팅, 각종 그래픽 컴퓨터 스킬들을 공부하며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너무 길어요. 길죠. 그 전체적인 문장이 굉장히 한 호흡으로 네. 이렇게 다 읽어야 돼서 조금 읽는 사람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생님이 옛날에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중간 조금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앤토니 먼저 소재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지원 동기에 맞게 소재를 잘 선택했나요? 근데 지금 지원 동기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본인이 어떤 직업적 소명,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어떤 이유로 디자이너가 됐고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거가 그게 지원 동기여야 되거든요. 그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분은. 제가 면담 결과.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와닿잖아요. 네. 그 보시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돼요. 마지막에 쭉 읽다가 마지막에 기억이 딱 나는데 검토하시는 분들은. 근데 시각 디자인으로 전공을 받고 지금까지 뭐뭐뭐뭐를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쓰다만 느낌이 들어요. 근데 디자이너로서 그냥 소명의식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내용만 짧게 써도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좋지만 그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소명의식, 그다음에 자기가 기여할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그러면 저도 지적했던 글쓰기를 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은 사실은 글 쓰는 연습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약간 좀 그러니까 내용을 좀 끊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짧게 짧게 끊어서 예. 탁탁탁탁 해주시면 칼퇴근하듯이 그쵸, 짧게 그쵸. 짧게. 이분 야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 아, 그러세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글에서도 좀 나타나는 예, 건가요? 계속 끝없이 네네네. 그냥 아. 밤새서. 그렇군요. 그래서 글을 좀 짧게 알겠습니다.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네. 내용에 대해서 비문 같은 것도 없고 다 좋은데 아까 이제 그 뭐 저는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욕심 변화를 두려워졌고 사실은 영국 어학연수 시절 전에 네. 그 한 문장은 빼도 돼요. 이 부분은 저는 디자인에 대한부터 열정이 있습니다는 그냥 좋은 얘기예요. 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주인공의 다음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경력과 성과를 작성하는 요령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작성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예. 직무와 좀 연관성이 있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조언이. 세 가지, 네네. 1번이 솔직해라. 솔직해라. 두 번째는 허위가 아닌 한도 내에서 포장을 과대 포장을 아주 많이 해라. 과대 포장은 아닌데 허위는 안 포장은 돼요. 해라. 예,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해야죠. 과대 포장을 과대 하라. 포장이 나쁩니까? 어때요? 지금 과대 포장, 과자는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과장이 나빠요. 뜯어보면 너무 또 실망스럽거든요. 1번의 그 전제 조건을 솔직해라로 담았는데 또 과대 포장을 2번을 그러니까 모순을 일부러 모순을 잡은 거예요. 아, 일부러? 솔직하고 네네. 그럼 포장으로 할게요. 솔직하고 네네. 포장하고 네.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경력이 지금 경력 나열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나열된 내용들이 논리적이에요. 이게 점점 세져갖고 아래 내용으로 쭉 간 다음에 그게 이 기업의 직무에 이익이 되게끔 현혹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는 사람이 면접을 보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면접이라면 이걸 보고 뽑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고. 네. 예. 주인공은 어떤 경우를 좀 녹여내면 좋을까요? 사실 이분이 약점이 그러니까 다 굉장히 좋은데 경력은 네. 무기가 뭐냐면은 무기. 순수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 마케팅도 이것저것. 같이 하셨어요. 그쵸. 예, 마케팅 디자인 같이 했었다는 게 사실은 디자인에 좀 매너리즘을 느끼신다면 마케팅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디자인도 가실 수 있고 같이 하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가실 수 있고 BX 디자인 네. 가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떤 부분을 녹여내면 좋을까 했는데 네. 약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이제 인더스트리가 네. 가구 쪽이에요. 한샘이기 때문에 가구잖아요. 네. 근데 가구 인더스트리는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케아 뭐 여러 가지 몇 개 안 돼요? 이모케아 뭐 장인 그쵸 뭐, 그쵸 네. 있죠. 근데 그분이 가구 쪽으로 가시지 않을 거예요. 한샘이 메이저 회사고 좋은 회사니까 네. 그럼 다른 데를 원하실 건데 거기서 이제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링했던 쪽이 가구에 관련된 쪽인데 전부 다 디자인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겠느냐죠. 경력직을 뽑는다는 건 연봉을 높게 해서 경력 책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분이 경력기술서나 자기소개서는 그거를 좀 풀어내셔야 돼요. 먼저 본인이 안 그러면 서류에서 검토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은 경력과 성과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한번 재한 씨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까지는 통합 마케팅부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CI, BI, SI 제작 지원, 관리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닿는 각종 대외적 온오프 매체의 많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기획, 제작 지원하며 5년차 디자이너로 성장하였습니다. 디자인 마케팅 능력 외에도 소속된 기업의 급성장하고 있는 특성상 매년 안팎으로 변하는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다. 관리 프로세스 확립, 실험 다수의 지원 경험으로 짧은 기간에 기업의 단계적인 성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밀도 있게 경험하여 앞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금방 적응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끊어읽지 않는군요. 이제 숨 쉬세요. 네, 네. 중간에 제가 억지로 있습니다라는 말을 넣었을 정도로 네. 와, 잘 끊어서 읽어주셨어요, 진짜 근데. 이제 끊어읽기가 정말 어렵네요. 예. 이게 정말 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한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이분은 되게 카톡이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하면은 그쵸. 되게 장문으로 한 번에 쫙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좀 많이 네. 숨 막히는 스타일이에요. 숨 막히는 막히는 스타일, 네. 예. 그쵸. 할 때. 그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열정적이게 되게 할 말이 많으신 분인데 그쵸, 그쵸. 지금 내용을 일단 좀 끊어져 있고 맞고요. 네. 소제목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제목 두고 내용 짧게 끊고 그러니까 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한자화그러고 너무 많이 나와요. 측면, 밀도, 경험, 업무, 수행, 적용 이런 게 우리말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새로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금방 적용하고 이런 게 사실 안 와닿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새로운 차라리 영어를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르게 네. 적응하여 카멜레온이라는 닉네임을 듣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더 하고 와닿는데 새로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금방 적용하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자신 있습니다 자체가 벌써 잘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를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교과서 읽는 것 같아요. 교과서. 예. 소재 자체는 어떤가요? 소재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굉장히. 소재 괜찮습니다. 지금 업무를 이분은 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면접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대부분이 네. 과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예능틱하게 정말 화려한 미사용과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포장하는데 네.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하게 팩트 위주로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떠버리거나 막 뭐 잘난 척하고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글을 봤을 때는 네. 면접 때도 되게 침착하고 과묵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글만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 이렇게 썼는지는 궁금합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까 그 직무 기술서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손만 대면 좀 매출이 오르는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손.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좀 자신 있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앞으로 기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CI, BI는 물론 모든 제품과 서비스, 작은 메모지 디자인 하나에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작은 요소라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감지하고 예측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디자인을 통해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과 전략도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간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해온 광고 및 브랜드 프로젝트 수업과 이후 기업 마케팅 관련 실무를 경험해 오면서 쌓은 지식들로 마케팅 관련 부서와 협업 시장 조사, 분석 의미 있는 정보들을 선별하여 기업을 한층 더 발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디자인 역량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 후에도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배움을 멈추지 않고 개인의 발전을 곧 회사의 발전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브랜드 디자인 감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민 씨는 읽으시면서? 일단은 조금 아까보다는 끊어읽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월했죠. 네. 뭐 내용도 되게 적절하게 그 역시나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라 그런지 좀 자신 있게 좀 표현한 것 같아서 이게 느껴지는 게 진정성이 좀 다가왔습니다. 예, 되게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하실 때 네, 이제 연설할 대국민 때죠. 담화문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와서 신뢰감이 신뢰감이 들었죠. 저도 그래요. 들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 단어 선택적인 면에서 좀 와닿지 않는 단어 선택이 몇 개 있지 않나요? 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표현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귀사 잘못 되지 않습니까? 귀사. 귀사. 예. 귀사도 저거 생각할 수 귀자는 있어요. 진짜 귀신 얘기할 때 빼고는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귀신 귀사. 얘기할 때도 자주 없지 않습니까? 그 귀가 솔직히. 아니죠, 그 귀가. 그죠. 귀는 정말 귀를 얘기할 때 빼고는 그냥 뺐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근데 아까 뭐 어떤 거 지금 컨설팅 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게 좀 안 이해가 안 뭐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디자인 역량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가 뭔가 표현이 전략적인 뭔가 디자인 역량이 뭡니까? 와닿지 않은 어렵네요. 표현. 예, 와닿지 않죠. 예. 그렇죠. 그럼 이걸 만약에 순간 첨삭으로 바꾼다면 영어로. 예. 네. 남들이 네.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회의 때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게 더 와닿아요. 와닿죠. 예, 와닿죠. 확 와닿아요. 네. 진짜. 근데 이 전략적, 발전, 뭐 역량 이런 구현한다. 단어를 너무 키워드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조금 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대화할 때 채팅하듯이 좀 그런 기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대화한다? 이메일을 보내는 마음을 쓰면 그런 글들이 나올 거예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창의적이신 분일 거야, 아마. 예. 그렇죠. 좀 알겠습니다. 맞춤형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소재는 좀 괜찮았나요, 선생님? 소재는 항상 이분이 네. 그건 인정해요. 소재는 괜찮아요. 정말 겸손하고 팩트 위주고 경력 기술에 나왔던 내용을 뭐 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력자들이 경력 기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문장으로 쓰거든요.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면접관들이 되게 신뢰를 안 해요. 좀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경력 기술서에 보면 경력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사와 뭐 그런 내용만 써서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서 잘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좀 글을 좀 끊어서 써야 되고 네. 지나친 한자어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바르고 좋은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시중 대형 서점에 가면 이렇게 교보문고에 가면 이렇게 자기소개서 책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그냥 그런 네. 그런 좋은 말들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깼으면 좋겠어요, 디자이너답게.
창의성을 좀 발휘해라 여기서부터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의 처방전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원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입니다. 네네. 오늘 제가 먼저 해볼게요. 고마워요, 네. 언제나. 예. 네, 저는요. 네. 소제목을 좀 창의적이게 만들어서 써봐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아무래도 디자인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쵸, 좀 그쵸. 더 이런 제목에서 센스를 나타내면 이 친구가 정말 창의적이고 앞으로 디자인을 할 때도 더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채연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어렵게 쓰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이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좀 간략하고 좀 쉽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세상에 좋은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니라 맞아요. 바로 이해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 들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멘토님 누구의 생각이 더 좋은가요? 오늘은 그 초등학생이 이해가 되는 왜냐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운 네네.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초, 중,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초등학생 이해되면 너무 잘 쓴 거고. 그렇죠. 예, 초중 고등학생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 자기소개서는 쉬워야 돼요. 내용이 쉬워서 싹 읽혔을 때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어렵고 고품격, 고수준을 너무 추구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쉽게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좀 조언을 받고 네. 썼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쉽게.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력자이니만큼 좀 날카로운 질문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자, 멘토님 질문 먼저 해주시죠. 저부터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그 마케팅이랑 디자인 중에 네. 하나를 고른다면 뭐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 디자인이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마케팅을 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기본 근거가 제 마케팅 하기 전에 그 디자인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그림이나 또는 디자인 실력에서 굉장한 흥미를 가져주셨고 그 흥미가 바로 마케팅과 직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의 디자인 능력이 굉장히 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직무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 실제 네. 나왔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네, 네. 예. 그래서 디자인을 고르셨는데 만약에 기업에서는 마케팅으로 채용이 돼도 이거 완전 이해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완전 이거는 이제 스킬로 완전 몸에 잘 잡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와도 딱 드릴 수 있는 이 방안들이 우리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몸에 익혔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뭐 노력하겠다. 그쪽 부서에 알맞게 제 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 이제 이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전공이 디자인 쪽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소명의식이 제가 봤을 때 좀 내용이 안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디자이너로서 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 가치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일단 어렸을 때부터 한 그림 한다는 칭찬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제가 만들어내는 디자인 하나하나가 이걸 누리는 소비자들에게 무한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하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1분 1초의 일을 하더라도 그게 이걸 접하는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그 기쁨과 감동이 네. 돈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업에는. 그래서 뽑는 거거든요, 사실은. 돈 벌려고 뽑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좋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려면 이제 필요한 게 그렇게 돈을 열심히 기업에서 벌게 좋은 디자인이 나오려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져야 될 게 돈보다는 보이는 장인정신. 기업은 돈을 추구하는 거고, 예. 그 메커니즘 이해해서 답변하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정말 멋있는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예, 그런 게 아닌 거 어차피 다 아니까. 네. 예. 마지막 질문이요. 질문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4년 정도 이제 첫 직장으로 이직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는 사규에 의해서 진행할 때 지금 받았던 연봉과 같은 수준보다 조금 낮게 해서 왜냐면 산업 분야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사규대로 연봉을 줄 수 없고 네네네. 깎아서 줄 겁니다. 검증이 안 됐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많이 깎여요, 많이.
중요한 건 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나고 저의 그 다른 업무에서의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에서의 디자인이 만약에 이 이 회사에 만약에 굉장히 우리 회사는 원하거나 네네. 귀사 앤 커머스예요. 귀사인 커머스에 정말 다행이네요. 귀사인 커머스에 도움이 많이 됐다면, 그게 저의 새로운 디자인 능력이 도움이 많이 됐다면, 그때는 제가 원하는 연봉 곡선을 다시 제시할 테니 그때 한번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재직 중이라면 본인이 약간의 갑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재직 중이니까 재직 떳떳하게. 중이잖아요. 그쵸. 재직자가 이제 오셔야 되니까. 네, 다 모셔가야 되는 송배하고 거니까. 막 예. 그만두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안 가도 그만이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기업에서 아쉬우니까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업은 절대 손해보진 않아요. 말은 뭐 이 분야가 다르고 뭐 그러니까 이러지만 네. 사실은 원하니까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닌데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알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되고 지금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예. 백수 2년 차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하면 되게 황당해. 네네, 그렇죠. 무슨 뭐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 주장하고 자기를 드높이는 것과 객기는 다르다. 그 차이 한 장 맞아, 차이예요. 맞아요. 예. 본인의 그게 재직 상황에 여부예요. 따라서 노선을 좀 맞아요. 정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연봉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경력직은 면접 시 연봉 협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봉 협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이건 진짜 궁금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솔직하게 그 회사를 얼마나 가고 싶으냐에 따라 달라져요. 재직자라고 칠게요. 이분 재직자니까. 네네네. 이분 진짜 가고 싶으면은 뭐 낮춰야 돼. 근데 그게 이 기업에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서로 이제 뒤로 속인 채 협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천징수 증명시 뭐 3천 얼마를 받고 있고 그걸 미리 조사를 해야 돼요. 스스로 인사팀에 물어봐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20% 이상인 얼마를 희망하죠. 보통 15에서 20% 높게 가면 되게 잘 간 거거든요. 정말. 네. 막 주관적으로 뭐 6천 희망이요 이런 거 안 통하고요. 그쵸. 객관적으로 원천징수 증명시 얼마, 상여금 얼마, 퇴직금 별도인 조건인데 제가 재직 중이니까 만약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간다면은 어떻게든 기여할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정확히 17%인 얼마를 희망을 합니다라고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네. 뭐 건방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어봤잖아요. 예. 희망인데. 내 자료에 접근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원천징수 증명시 얼마를 하려면 항상 인사팀에 물어봐라. 자기가 뭐 헷갈린 분도 있어요. 뭐 대략 제가 지금 뭐 4천 받고 있는데 근데 까보면은 뭐 3,28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허위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경력자들은 항상 원천징수 시 얼마를 내가 받고 있는지를 HR팀에 물어봐서 확인을 해라. 먼저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좀 네.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그래픽 디자인 경력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